안녕하세요. invité spécial saison 5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5번째 시즌이 되기까지 우리가 굉장히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인물들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번 시즌에 만나게 될 첫 번째 초대석의 손님은 바로 브리짓 마크롱입니다. 마크롱 하니까 바로 여러분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아시죠?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시죠. 자, 엠마누엘 마크롱의 부인인 브리짓 마크롱은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프랑스 대통령이 만 나이로 39살에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무려 그 대통령과 24살 차이가 나는 영부인이십니다. 네, 같이 있는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요. 너무너무 잘 어울리죠. 네, 제가 볼 때는 비주얼로는 거의 전 세계 거의 탑에 들 정도로 두 분 모두 빼어난 외모를 자랑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실 여러 인물 중에서 브리짓 마크롱을 선택한 이유는요. 우선 첫 번째, 한국에서 이 나이 차이로 너무 유명하세요. 나이 차이로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굉장히 가십거리로 둘이 나이 차이가 무려 24살이고 이분이 이 대통령의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이었다. 국어 선생님이었다. 학생이었다. 그 반의 학생이었다. 이러한 얘기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역대급 연상연하 커플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소문들도 있고 또 진실인 부분도 있는데 과연 이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됐고 또 우리가 대통령이 영부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브리짓 마크롱이라는 여성에 대해서도 참 흥미로운 점이 많아서 첫 번째 저희 인물로 모셔봤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비오그래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Ancien professeur de français, Brigitte Macron est avant tout connue pour être l'épouse d'Emmanuel Macron. Brigitte Macron voit le jour le 13 avril 1953 à Amiens. 자, professeur de français니까 프랑스어 선생님이시죠. 자, 우리나라로는 이제 국어 선생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어 선생님인데 이게 예전에 지금은 현재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ancien이라고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예전 프랑스어 선생님이셨던 브리짓 마크롱은 être connu pour라고 하면요, 뭐뭐로 알려지다예요. 자, 우리가 브리짓 마크롱에 대해서 뭐 국어 선생님으로 알고 있진 않아요. 뭘로 알고 있죠, 사람들이? 그렇죠. 영부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avant tout,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뭘로 알고 있다? être l'épouse d'Emmanuel Macron. 엠마누엘 마크롱의 부인으로 알고 있다. 여러분들 épouse 하면 뭐죠? épouse. 누구누구와 결혼하다예요. 그래서 époux, 여기에서 나온 époux 남성형, épouse 여성형 하면은 이게 이제 남편이 되고 여기는 부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엠마누엘 마크롱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avant tout, 무엇보다도 부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 브리짓 마크롱 voit le jour. 자, 그럼 도대체 언제 태어나셨냐? 1953년 4월 13일 날 le 13 avril 1953 장소는요, 프랑스에 있는 아미앙에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Fille d'un couple de chocolatiers, elle est la petite dernière de la fratrie. Après des études littéraires à Lille et Strasbourg, elle devient professeure de français dans sa ville natale. 자, fille d'un couple니까 부부가, 즉 엄마 아빠가 직업이 쇼콜라티에 초콜릿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셨대요. 딸로 태어났고요. 그런데 elle était la petite dernière. 여러분들 우리 가족 설명할 때 한번 배웠죠? le petit dernier 하면은 막둥인데 남자 막둥이. 남자이면서 막내일 때를 le petit dernier라고 하고요. 여성이면서 막내니까 la petite 맞춰주고 dernière 여성으로 해주면 되고요. de la fratrie. 형제 자매가 있는 집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초콜릿 상점을 운영을 하셨네요. Après des études littéraires à Lille et Strasbourg. 자, 릴과 스트라스부르크에서 études littéraires 니까 문학 공부.
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Elle devient professeur de français dans sa ville natale. 자, 앞에서 아미앙에서 태어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향, 즉 여기서는 아미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dans sa ville natale, 고향에서 프랑스어 선생님, 즉 국어 선생님으로서 일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 비오그래피 함께 보셨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En octobre 2007, Brigitte épouse Emmanuel Macron de 24 ans, son cadet. Le couple s'est rencontré 13 ans plus tôt alors que Brigitte était professeure de français au lycée La Province d'Amiens. 자, 2007년에 두 분이 어떻게 했대요? épouse, 앞에서 우리 한번 봤던 남편, époux, 그리고 épouse, 부인. épouse는 동사로서 결혼하다이죠. 그래서 2007년 10월에 브리짓은 엠마뉴엘 마크롱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엠마뉴엘 마크롱은 어때요? de 24 ans, son cadet라고 하면은 이 브리짓보다 24살이 더 어리다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브리짓보다 예를 들어서 24살이 더 많아요 라고 하면 여기다 송까데 대신에 송에네라고 하면 되고요. 이 엠마뉴엘이 남성이니까 까데 에네를 다 남성으로 맞춰주고요. 예를 들어서 24살이 더 적다, 많다의 대상이 여성일 때는 까데 에네 이렇게 여성으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Le couple s'est rencontré 13 ans plus tôt. 자, 그러면 2007년에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언제다? 13 ans plus tôt. 13년 전에 만났어요. 자, 우리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다라고 할 때는 se rencontrer, 서로 만나다 이렇게 대명동사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13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Alors que Brigitte était professeur de français au lycée La Province d'Amiens. 그 당시 13년 전에 만났을 때 브리짓은 아미앙에 있는 La Province d'Amiens이라는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었어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주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다고? 그 반 학생이었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진실을 봐볼게요. Elle animait parallèlement le club de théâtre auquel participait Emmanuel Macron. Ce dernier tombe alors sous le charme de l'enseignante. 자, 브리짓은요, 아니메, 자, 반을 이끌었는데요. Le club de théâtre, 연극반. 우리 이제 연극 클럽, 아무래도 이제 문학을 전공을 했고 프랑스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렇게 문학 쪽, 그 다음에 국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연극 클럽을 자기 반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도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취미 활동으로 하는 그런 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극반을 파랄렐몽, 병행해서 운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제 가르치던 반 학생이 아니라 수업과는 별개로 연극반을 운영을 했는데 바로 그 연극반에 지금의 현 대통령인 엠마뉴엘 마크롱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auquel participait Emmanuel Macron. 자, participer 동사는 어떻게 쓰죠? 맞습니다. participer à quelque chose, 어디에 참여하다. 그래서 le club de théâtre에 참여한 거니까 이 아가 연결이 돼서 le club은 남성이기 때문에 auquel participait Emmanuel Macron이라고 해주고요. 자, 이 ce dernier는 바로 앞에 있는 Emmanuel Macron을 맞죠. 자, 엠마뉴엘은요, tomber sous le charme de quelqu'un이라고 하면 누구누구의 매력에 풍덩 빠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enseignant, 여성이니까 l'enseignante라고 해주고요. 참고로 예전에는 enseignant은 이제 남성형, 여성형이 있었지만 professeur 얘는
여자 선생님도 le professeur 이렇게 남성으로 썼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추세가 뭐예요? 무조건 남성, 여성을 다 남성으로 쓰지 않고 여성형을 쓰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기도 의를 붙여서 la professeur라고 쓰는 것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enseignant, enseignante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omber sous le charme de l'enseignante, 즉 이 연극반에서 연극반 선생님의 매력에 풍덩 빠지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자, 다른 비오그라피와는 달리 정말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가 하이라이트였던 비오그라피였는데요. 어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vant tout라고 하면은 우선이란 뜻이고요. 우리 여러 번 봤던 voir le jour, 태어나다, 출현하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쇼콜라티에라고 하면 여러분들 쇼콜라를 만드는 또는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la fratrie 는 뭐 여자 형제, 남자 형제 다 섞어서 이거를 집합명사로 받을 때 la fratrie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ville natal이라고 하면은 고향이고요. 태어난 도시죠. 꺄데라고 하면 그보다 손 아래란 뜻인데요. 반대말로 에네라고 해서 손 위의 사람을 나타낼 때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parallèlement이라는 것은 병행하여 동시에란 뜻이고요. tomber sous le charme de quelqu'un 또는 de quelque chose 하면은 무엇의 매력에 풍덩 빠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두 분이 만났는지를 잘 알게 되었잖아요. 본격적으로 질문을 던져볼 텐데요. 지금 이 질문을 인터뷰를 진행했던 시점을 설명을 드리면은 엠마뉴엘 마크롱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영부인과 패션지가 함께 진행한 인터뷰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막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 당선이 됐을 때 뭐 소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영부인이 엘리제 궁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 사는 그러한 느낌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바로 던져보도록 하죠. En moins d'une semaine, vous êtes passé du quotidien de la campagne présidentielle à une vie de palais. Comment avez-vous vécu ce changement? 자, en moins de 하면은 뭐뭐도 채 되지 않아서란 뜻이죠. en moins d'une semaine, 일주일 내, 즉 한 주 만에 vous êtes passé de A라고 해서 A에서 B로 건너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quotidien de la campagne présidentielle, 대선을 하던 일상에서, 즉 후보였죠. 후보였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la campagne présidentielle, 대선 유세를 했을 텐데요. 그렇게 대선 유세를 하던 일상에서 à une vie de palais, 갑자기 궁궐에서 살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빨레라고 하는 것은요. 프랑스 대통령이 머무르는 대통령 관저를 우리가 렐리제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렐리제라고 알고 있는 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엘리제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의 이제 원래 이름이 Le Palais de l'Élysé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줄여서 이제 렐리제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야말로 엘리제 궁에 사니까 이렇게 빨래, 즉 궁궐에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전만 해도 막 유세 현장에서 바쁘게 있다가 갑자기 궁궐에 살게 됐어요. 엘리제 궁에 살게 됐어요.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Comment avez-vous vécu ce changement? 자, vécu는 뭐의 BP죠? 맞습니다. vivre, 겪다, 살다 이런 뜻인데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지금 겪고 계신가요? 즉 하루아침에 유세를 하던 삶에서 갑자기 궁궐에 가게 됐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답변 한번 보도록 할게요. Avec Emmanuel, je suis tellement habituée à ce qu'il m'arrive des choses extraordinaires que je me demande toujours quelle va être la prochaine aventure. Et cela dure depuis 20 ans.
자, avec Emmanuel. emmanuel과 있으면요. Je suis tellement habitué. 우선 tellement은 뒤에 끄가 나오죠.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인데요. être habitué à 하면 뭐뭐에 익숙하다는 거죠. 어떤 거에 익숙하대요? À ce qu'il m'arrive des choses extraordinaires. extraordinaire.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je me demande toujours quelle va être la prochaine aventure. 다음번 모험은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참고로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최연소 기록을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최연소 경제부 장관, 정치계에 입문한 나이도 굉장히 어렸고 장관에 오른 나이도 너무나 어렸고 또 이렇게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나이도 무려 만 40세 이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엠마누엘가 있으면 너무나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는 다음번 모험은 뭐가 될까? 어떤 또 신기한 일이 벌어질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을 정도라고 합니다. Et cela dure depuis 20 ans. 무려 이러한 놀라움의 연속인 삶이 20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tellement que라고 해서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것과 être habitué à 하면은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ordinaire 하면은 평범한 일상적인 거고요. 자, 평범한 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놀라운, 굉장한이란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던져보도록 할게요. Alors, le soir de l'élection d'Emmanuel Macron, n'avez-vous pas éprouvé un sentiment vertigineux? 그렇다면요, le soir, 저녁, 어느 날 저녁이냐면요, de l'élection d'Emmanuel Macron. 엠마누엘 마크롱이 당선된 날 저녁에 éprouver 하면은 어떠한 감정을 느끼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감정이냐면요, un sentiment vertigineux. 현기증이 날 듯한 아찔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현기증이 날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답변 한번 보도록 할게요. Si cela m'est arrivé au QG de campagne quand j'ai vu le visage d'Emmanuel Macron apparaître à la télévision, j'ai pris conscience et là, l'inquiétude. Si라고 하니까 자, 앞에서 N'avez-vous pas éprouvé un sentiment vertigineux? 뭔가 아찔한 느낌을 받으시진 않으셨나요? 라고 물으니까 이 부정문에 대한 긍정은 we라고 하지 않고 C라고 하죠. C라고 했기 때문에 아찔한 감정, 뭔가 현기증이 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Cela m'est arrivé au QG de campagne. 자, campagne 하면은 우리 아까 전에 campagne présidentielle, 대통령 유세, 선거, 운동이란 뜻인데요. QG라는 약자가 있네요. QG는 quartier général이라고 해서 우리가 quartier général 약자로 QG라고 하는데요. 어떤 본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선거 운동이 있었던 본부에서 딱 그 대통령 선거가 있던 날 저녁에 TV를 통해서 이제 개표 방송을 받겠죠. 그래서 quand j'ai vu le visage d'Emmanuel, 엠마누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얼굴이 apparaître à la télé, 즉 TV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자, 우리도 보통 이제 투표를 하고 나서 이제 개표가 시작이 되면서 개표 방송을 하면서 각각의 그 여러 다른 당들의 후보들이 있는 모습을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프랑스도 이제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2차 결선 투표에서 엠마누엘 마크롱이 당선이 되었어요. 이제 그것을 화면에서 딱 보았을 때, 아, 정말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여기 보면은 j'ai pris conscience. prendre conscience 하면은 인식하다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을 딱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TV에 얼굴이 딱 나타나는 걸 보고 인식이 딱 들면서 엘라 그때부터 l'inquiétude,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한번 표현 보면요. arrivé 하면 일어나다죠. cela m'est arrivé니까 그러한 아찔한 느낌이 어디에서 느껴졌냐면 au QG de campagne. 자, 우리 선거 캠페인 본부에서 느껴졌는데 그때 뭐 하고 있었대요? J'ai vu le visage d'Emmanuel apparaître à la télévision. 표현 하나만 보면요. voir quelque chose 하고 동사 원형을 쓰면요. 이 뒤에 있는 목적어가 뭐 한 것을 보다예요. 그래서 엠마누엘의 얼굴이 TV에 나타난 것을 봤을 때 그때 현기증을 느꼈대요. 왜냐? J'ai pris conscience. Et là, l'inquiétude. 딱 인식이 된 거죠. 실감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남편이 대통령이 됐구나. TV 얼굴을 보고 딱 실감이 들면서 그때부터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답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À propos de lui, je n'ai aucun doute. Je sais comme il s'est préparé. Mais ce vertige, d'autant que comme j'ai fait campagne avec lui, j'ai entendu les attentes parfois démesurées. 자, 그럼 이렇게 걱정이 됐어요 라고 하면 왜 걱정이 들었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À propos de lui. 자, 여기서는 이제 엠마누엘 자기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엠마누엘 같은 경우에는요. Je n'ai aucun doute. 어떠한 의심도 없어요. 자, 즉 엠마누엘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나 의구심이 들지 않아요. Je sais comme il s'est préparé. 남편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걱정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vertige, 현기증을 느꼈느냐? 그 이유가요. Comme j'ai fait campagne avec lui. 자, 엠마누엘과 함께 유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j'ai entendu, 들었는데요. 무엇을 들었냐면 les attentes, 기대하는 것들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엠마누엘이 대통령이 되면 기대하는 바들을 막 이제 유세 현장에서 듣게 됐는데 그런 기대하는 바가 어땠대요? parfois démesuré. 말도 안 되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기대. 얼마나 사람들이 엠마누엘이 대통령이 됐을 때 기대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유세 현장에서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걱정이 들고 또 현기증이 느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 보시면요. à propos de 하면은 뭐뭐에 관해서예요. 그래서 그에 관해서는 즉 엠마누엘에 있어서는 어떠한 의심도 없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vertige는요. 아까 형용사로 vertige라는 형용사를 봤죠. 우리가. 그런데 vertige 바로 명사로 하면은 이거 자체가 현기증이에요. 그래서 sentiment vertigineux 이거가 그냥 한 단어로 vertige 여기 있는 현기증을 그대로 쓰면 되고요. 자, 이렇게 현기증을 느꼈던 이유를 설명을 할 때 d'autant que라는 도입부를 썼어요. 이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같이 캠페인에 참여를 하면서 사람들의 기대가 가끔은 너무나 엄청나게 터무니없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러한 현기증, 걱정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휘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en moins de라고 하면은 뭐뭐 이내에 기간상으로 어떤 이내란 뜻이고요. La campagne présidentielle 하면은 대선 캠페인을 나타내죠. Être habitué à 뭐뭐에 익숙하다. ordinaire 평범한 여기다가 extra를 붙이면 extraordinaire 특별한 놀라운. une aventure 모험이란 뜻이고요. élection 선거 éprouver 느끼다 노트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볼게요.
vertigineux, vertigineuse 하면은 현기증을 일으키는 이란 뜻인데요. 여기 명사랑 같이 연결을 지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vertige 하면은 현기증이죠. QG라고 하면은 quartier général의 약자인데요. 원래는 이제 군대에서 사령부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군대에서의 사령부인데 이제는 뭐 선거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본부를 얘기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prendre conscience, 관사 없이 바로 conscience를 써줌으로써 인식하다란 뜻이고요. à propos de quelque chose, à propos de quelqu'un, 누구누구에 관하여, 뭐뭐에 관하여 란 뜻이고요. faire campagne라고 하면은 유세하다, 운동을 벌이다. démesuré 하면은 정상을 벗어난, 그만큼 엄청나게 큰으로 우리 앞에서 함께 살펴본 위나tant de démesuré 한꺼번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기대는 하겠죠. 굉장히 이제 마크롱 대통령 자체가 아예 자신만의 신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당, 그야말로 정치계에 있어서는 샛별과 같은 존재니까 기대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가 가끔은 démesuré, 지나치게 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위나tant démesuré 이렇게 한꺼번에 기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démesuré라는 뜻을 정상을 벗어난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맥락을 생각하면서 이런 젊은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해서 딱 정치계의 혜성처럼 등장하자 사람들이 좀 터무니없는 지나치게 큰 기대를 품었다라고 할 때 위나tant démesuré 이 맥락을 생각하면은 어휘가 훨씬 더 머릿속에 더 정확하게 자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Comment se traduit votre angoisse? 자, 여기서는 se traduire라는 동사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traduire 하면 어떤 뜻이에요? traduire? 그렇죠. 뭔가 번역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traduire quelque chose라고 하지 않고 지금은 se traduire라고 썼어요. 그러면은 나타나다 라는 뜻인데요. 자, 당신의 이러한 초조함, 불안함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이렇게 초조함을 느꼈을 때, 당신이 초조함을 느꼈을 때 그게 밖으로 어떻게 표출이 되나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요? 라고 물어볼 때 Comment se traduit votre angoisse?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부인이 되게 이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 어떤 식으로 밖으로 표출되는지 답변 보도록 할게요. Je suis mutique. C'est très mauvais signe parce que ce n'est pas ma nature. J'ai besoin de parler quand je ne dis rien. Mon mari s'inquiète. Je suis mutique 이라고 하네요. 자, 브리짓 마크롱은 딱 본인이 불안하거나 염려가 될 때는 아예 입을 닫는다라고 하네요. 자, 걱정이 되게 될 때 사람들이 뭐 여러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죠. 말을 더듬는 사람도 있겠고 오히려 막 말이 빨라지고 말이 많아지고 횡설수설하게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시 뮤직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선택을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c'est très mauvais signe라고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징후다라고 합니다. Parce que ce n'est pas ma nature. 이게 본인의 천성이 아니래요. 원래는 평상시에 어떻다란 얘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말을 하는 스타일이란 뜻이죠. Parce que ce n'est pas ma nature라고 하면은 그게 원래 내 천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그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J'ai besoin de parler. 나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Quand je ne dis rien,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럴 때 mon mari s'inquiète. 남편이 걱정을 하겠죠. 근데 남편은 이제 부인이 천성적으로 막 말을 하는 스타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딱 부인이 아무 말도 없이 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게 mauvais signe, 나쁜 신호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기 때문에 Quand je ne dis rien, mon mari s'inquiète. 아무 말도 안 하면 남편이 걱정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 질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es premières dames avaient un peu déserté l'Élysée. Cécilia Sarkozy a divorcé, Carla Sarkozy n'y habitait pas et Valérie Trierweiler a dû le quitter. On parle même de malédiction. L'avez-vous ressenti?
자, 여기서는 이 질문을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정치, 최근 대통령들의 이제 영부인에 대해서 우리 프랑스의 정치에 대해서 조금은 맥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1번, 세시리아 사코지. 자, 여기 이제 사코지가 성이니까 여러분들이 감으로, 이분은 프랑스의 전 대통령이죠. 지금이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고, 그 전이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 그리고 그 전 대통령이 바로 니콜라 사코지라고 사르코지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부인이다라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 3번 발레리 트리벨레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성 자체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바로 전 대통령 프랑스와 올랑드의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Les premières dames, 영부인들이요. 어땠대요? 영부인들이 avaient un peu déserté l'Élysée. 우리 앞에서 Le Palais de l'Élysée라고 해서 대통령의 관저 엘리제궁을 나타냈죠. 엘리제궁을 어떻게 했대요? déserté 하면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영부인들이 엘리제궁을 비웠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먼저 세시리아 사코지는요, 디vorcé, 이혼을 해서 엘리제궁을 떠나게 되고요. 두 번째, 까르라 사코지. 까르라 사코지는 여러분들 누구죠? 맞아요. 까르라 브리니라고 우리가 이제 깰꺽마디라는 유명한 샹송을 부른 모델 겸 가수로 알고 있죠. 모델 출신 가수로. 그 까르라 브리니가 결혼을 해서 성을 이렇게 사르코지로 바꿨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본인의 가수로서의 커리어를 남편이 대통령이 되었어도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만났는데 까르라 브리니가 사르코지 대통령이 여기 세실리아 사르코지와 이혼을 하고 나서 만나서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이렇게 성도 바꿨지만 이 엘리제궁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아비떼빠 거기에서 살지 않았죠. 그 다음 그러면 올랑드 대통령의 여자친구인 이 발레리 트리에벨레르, 이분은 이제 여성 기자인데요. 되게 유명한 여자 기자예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다뤄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기도 한데요. 굉장히 지적이고 본인의 이제 기자로서 파리마치 기자인데요. 기자로서의 커리어를 아주 탄탄하게 쌓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느끼 때 계속 지금 렐리제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요. 이 엘리제 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 이 뒷얘기를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두 분이서 헤어졌어요. 올랑드 대통령과 이 발레리가 헤어졌는데 이 헤어질 때 조금 잡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원활하게 헤어지지가 않고 그냥 정말 씁쓸하게 궁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느끼 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 프랑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혼했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재혼했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결혼한 게 아니라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막 바뀌어요. 자, 이랬던 이 전례를 들면서 이렇게 영부인들이 다 엘리제궁을 조금 다 떠나다 보니까 아예 비워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 On parle même de malédiction. 저주가 내렸다. 엘리제궁에 저주가 내렸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L'avez-vous ressenti? 자, 이러한 저주를 직접 느끼셨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엘리제궁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 브리짓 마크롱에게 전 영부인들이 이혼하고 거기 살지 않고 쫓겨나고 지금 이랬는데 사람들이 엘리제궁에 이렇게 저주가 내렸다라고 하는데 지금 들어가서 살고 계신 지금 영부인에게 그 저주가 느껴지나요? 라고 묻고 있네요. 자, 답변 보겠습니다. J'ai plutôt senti l'empreinte des femmes qui ont vécu et je pense qu'elles ont aussi connu des moments heureux ici. Je pense qu'il y a toujours un juste équilibre entre le bonheur et le malheur. 자, 플루토니까 그런 저주가 느껴졌다기보다는 차라리 어떤 게 느껴졌대요?
l'empreinte. 자, 흔적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떤 흔적이냐면요. Des femmes qui ont vécu. 자, 그곳에서 즉 qui ont vécu à l'Élysée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엘리제 궁에서 살았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이로 써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았던 여성들의 흔적을 느낍니다. 그리고 je pense qu'elles ont aussi connu des moments heureux ici. 이곳에서요. 저는 그 여자들이 connaître라는 동사는요. 알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connaître. 그런데 vivre처럼 겪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vivre도 살다지만 겪다라는 뜻이 있고요. connaître도 무언가를 알다지만 무엇을 겪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행복한 순간들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Je pense qu'il y a toujours un juste équilibre. 균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엇과 무엇 간에 행복과 불행 간에. 그래서 어떤 행복한 순간만 있었던 건 아니라 물론 불행한 순간도 있었지만 여기서 뭔가 저주라고 얘기하기에는 나는 이곳을 살다 간 여성들의 흔적을 통해서 행복한 순간도 있었다라는 걸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Je ne suis pas une optimiste invétérée, mais quand on regarde l'ensemble des choses, le monde n'est pas si mal. Et l'inquiétude nous permet aussi d'apprécier les moments de bonheur. Je ne suis pas une optimiste. 여러분, optimist 하면 뭐죠? 그렇죠. 낙천주의자죠. invétéré, 여기 약간 어려운 형용사가 나왔는데요. invétéré 하면은 만성적인, 그러니까 그냥 항상 낙천주의적인 사람들을 얘기할 때 une optimiste invétéré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막 항상 낙천주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mais quand on regarde l'ensemble des choses 뭔가 일면만 보지 않고요. 전체 일어난 사건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다 보면요. Le monde n'est pas si mal. 이 세상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Et l'inquiétude nous permet aussi d'apprécier les moments de bonheur. 그리고요 또 걱정이라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은 게 permettre à quelqu'un de 우리 표현도 여러 번 봤었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한 번 더 써볼게요. permettre à quelqu'un de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요. 누구에게 무엇이 가능하도록 하다요. 그래서 이 걱정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apprécier, 뭔가 향유하도록 한대요. Les moments de bonheur. 행복한 순간들을 지금 행복한 순간이 거저 있는 것이지 아니지 라고 그 값어치를 더욱 인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좋은 측면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어떻게 보면 함정에 좀 빠질 듯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전 영부인들이 이혼도 하고 가수하느라고 거기 살지도 않고 또 어떤 분은 거의 이제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막 그 저주가 느껴지나요? 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 많은 여성들이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의 흔적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한쪽 측면만 보지 않고 전체를 봤을 때 이 세상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고 또 그렇게 약간씩 걱정을 할 때 오히려 걱정을 통해서 행복한 순간을 더욱 만끽하게 된다라고 굉장히 올바른 대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어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e traduire라고 하면요. 표현하다, 표출되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죠. une angoisse, 불안이란 뜻이고요. 뮤직 하면은 말하기를 거부하는 입니다. première dame, 영부인을 나타내고요. déserter라고 하면은 있어야 할 장소를 떠나거나 버릴 때 쓸 수가 있습니다. une malédiction, 저주란 뜻이고요. ressentir, éprouver, sentir 모두 무언가를 느끼다라는 뜻이죠. une empreinte라고 하면요. 자국이나 흔적을 나타내고요. invétéré라고 하면은 상습적인, 만성적인 이런 뜻입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Vous qui êtes une femme active,
Vous voilà super épouse et super maîtresse de maison. N'est-ce pas une atteinte à votre liberté, voire en enfermement? 자, vous. 당신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Qui est une femme active. Une femme active라고 해서 이렇게 active를 쓰면요. 경제 활동을 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 커리어를 갖고 있던 여성, 즉 직업 여성인데요.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던 당신이 지금은 어때요? Vous voilà super épouse, super maîtresse de maison. 아주 슈퍼 와이프, 슈퍼 안주인, 엄청난 이렇게 슈퍼 하면은 약간 구어처럼 최고의 뭐 이런 뜻인데요. 정말 슈퍼우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의 슈퍼우먼처럼 슈퍼 부인의 슈퍼 안주인의 이렇게 됐는데 예전에 이렇게 경제활동 직업을 갖고 있다가 지금은 안주인으로서 부인으로서 있는 이 상황이 N'est-ce pas une atteinte à votre liberté? Une atteinte à quelque chose라고 하면은 무엇에 대한 침해예요. 그래서 당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voir, 더 나아가서 이게 당신의 자유가 좀 침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voir en enfermement, 그거 약간 갇혀있는 거 아닌가요? 자, enfermer quelqu'un이라고 하면 누구를 가두다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으로서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통령 부인으로서 엘리제 궁에 살고 있으니까 이거 약간 예전에 직업 갖고 있던 여성으로서 지금 혹시 안주인으로서 이런 행세만 하는 것이 자유에 대한 침해, 더 나아가서 자신을 가둬두는 건 아닌가요? 라고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네요.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Il n'est pas né celui qui m'enfermera. Il y a des contraintes, mais ce n'est pas un enfermement, même si pour sortir de l'Élysée, je dois me déplacer avec un ou deux officiers de sécurité. 자, 이 대답이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약간 자신을 가둬두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답변이 Il n'est pas né. 그 사람은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여기 있어요. Celui qui m'enfermera. 나를 가둘 수 있는 그 사람은요. 아직 안 태어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나를 가두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유머러스하게 뭐 가두다뇨. 지금 기자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가둘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안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가둘 수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l y a des contraintes. 물론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으로서 당연히 자유롭진 않겠죠. 뭐든지 다 자유롭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Il y a des contraintes. 제약들이 있어요. Mais, 하지만 ce n'est pas un enfermement. 가두는 건 아닙니다. Même si, 비록 뭐뭐일지라도죠. Pour sortir de l'Élysée. 엘리제 궁에서 나가려면 자, 우리가 sortir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다이기 때문에 항상 들을 같이 써줘요. 그래서 엘리제 궁에서 밖으로 가려면 외출을 하려면 je dois me déplacer. 이동을 할 때 항상 누구랑 이동을 해야 돼요? Avec un ou deux officiers de sécurité. 한 명 또는 두 명의 보안 요원과 함께 이동을 해야 하지만 이렇게 제약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나를 가두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Je sors tous les jours du palais. Je me promène sans souci et je prends plaisir à dialoguer avec les personnes que je rencontre. 자, sortir 동사 앞에서 나왔었죠? Je sors. 나와요. 외출해요. tous les jours. 매일매일. 어디에서 나와요? du palais. 엘리제 궁에서 매일 밖으로 나가요. Je me promène. se promener라고 하면은 산책하다죠? 밖으로 나와서 산책을 해요. 그런데 sans souci. 걱정 없이 느긋하게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요. Je prends plaisir à. 자,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prendre plaisir à 하고 동사 원형하면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Je prends plaisir à dialoguer. 대화하는데 즐거움을 느껴요. 누구랑? Avec les personnes
que je rencontre.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즐거움을 느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답변 이어서 볼게요. Avec un bonnet, des écouteurs et des lunettes, on peut aller au bout du monde. J'ai pris le métro jusqu'à très récemment. 자, avec un bonnet, 비니 하나 쓰고, des écouteurs. 자, 이어폰 끼고요. des lunettes, 안경 쓰잖아요. 그럼요, on peut aller au bout du monde. 이 세상 끝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J'ai pris le métro. prendre le métro 하면은 지하철을 타다죠. 지하철을 탔었어요. jusqu'à très récemment. 굉장히 최근까지도 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기자가 예전에 일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누군가의 부인으로서 엘리제궁에 gat혀 있는데 그 생활에 대해서 답답하지는 않을까라는 뭔가 의도를 갖고 살짝 찔러왔더니 이렇게 맨날 나간다. 나 맨날 나가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 너무 즐겁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니 쓰고 안경 쓰고 이어폰 꼽고 나는 세상 어디까지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도 지하철을 탈 만큼 굉장히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Une femme active라고 하면은 일하는 여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active 경제활동하는 형용사 기억해 두세요. Une maîtresse de maison 하면은 안주인 주부를 나타내고요. enfermer quelqu'un 누군가를 가두다. 여기에서 나온 명사 en enfermement 감금이나 틀어박힘을 얘기합니다. contrainte 제약사항을 얘기할 때 많이 쓰고요. se déplacer 이동하다. prendre plaisir à 동사 원형 무엇 하는데 즐거움을 느끼다. 자,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를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 거를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예문을 만들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랑스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j'ai pris plaisir à dialoguer avec les gens. 사람들이랑 대화하는데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했었죠. aller au bout du monde라고 하면은 세상 끝까지 가다. 즉 여기저기 어디든지 제약 없이 갈 수 있다.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aller au bout du monde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인비테 스페셜 세종 5 끝 첫 번째 브리짓 마크롱의 인터뷰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브리짓 마크롱의 인터뷰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